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상승으로 20, 30대 젊은 층의 주거 빈곤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으로 서울로 오는 청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주거 빈곤 문제가 유독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공공 및 민간 임대 주택을 제공해 주거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실시. 청년층 주거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른 서울시 2030 역세권 청년 주택. 지금부터 그 면모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오한나 씨. 학과 공부에 스펙을 위한 대외 활동 및 공모전, 그리고 아르바이트까지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학교 앞에 자취집을 꾸린 것은 올해 1년째. 부모님 댁은 김포에 위치해 있지만 학과 공부와 동아리 등 대외 활동까지 하기에는 통학 시간이 너무 길어 자취를 택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 앞 거주로 편의성은 높지만 역시 높은 주거 비용은 부담스럽기만 한데요. 한 달에 50만 원의 월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 관리비와 전기세 등 공과금을 모두 합치면 60만 원을 육박합니다. 학교 기숙사를 택할까 고민도 했지만 2인 1실의 기숙사가 1인당 45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점과 비교할 때 조금 더 임대료를 부담하더라도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해 자취를 선택했는데요. 주거 비용에만 월 60만 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주거 비용은 일단 제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50만 원을 다 부담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부모님께서 용돈 대신 생활비 월세를 내주시고 제가 생활비는 알바로 벌어서 원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알바 구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하던 알바를 못 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가게들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생활비도 좀 지원을 받고 제가 알바도 해서 이렇게 보태고 있어요. 관리비를 합쳐 주거 비용의 60만 원. 여기에 혼자 사는데 필요한 식비, 생활용품까지 모두 포함하면 한 달 생활비는 100만 원에 육박해집니다. 대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죠. 이렇다 보니 다시 먼 김포까지 통학을 할까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향이 지방은 아니고요. 집은 원래 본가가 별로 멀지가 않아요. 제가 본가가 김포인데 제가 방송국 일을 학교 안에서 방송국 일을 해가지고 방학에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일이 너무 많고 편집실에만 박혀가지고 집에 왔다 갔다를 잘 못하니까 그냥 이참에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자취를 하면 좋겠다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알바해가지고 뭐 생활비도 벌어보고 하는 사회생활 경험도 할 겸 부모님이 자취를 시켜주셨는데 아무래도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다시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어요. 갑갑한 원룸이 싫어 20년 넘은 9억 다세대 주택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버거운 좁은 골목. 늦은 밤 문 앞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취객들, 그리고 어두침침한 환경은 젊은 여성 혼자 살기에는 무섭기만 합니다. 실제 주거안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귀갓길, 물리적 위협을 당할까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말한 여성 1인 가구는 67%로 남성 1인 가구 25%에 비해 월등히 높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을 위한 주택 지원 사업이 더 확대되고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길 원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든지 뭐 행복주택이든지 다 청년을 위해서 나온 정책이잖아요. 근데 정작 청년을 위해서 뭔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취하고 있는 친구들만 봐도
기숙사 살다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기숙사에서 잘려서 나오는 친구들도 많고 어쩔 수 없이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비싼 돈 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부에서 좀 제대로 팔 걷고 홍보를 잘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무래도 보증금이 되게 큰 문제잖아요. 어쨌든 학자금 대출이나 등록금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부담이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보증금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좀 그게 힘드니까 보증금이 조금이나 월세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보증금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옵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은 가처분 소득의 30%를 넘어서 월소득의 3분의 1을 임대료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청년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인 RIR은 30.9%로 조사됐는데요. 2인 가구가 14%, 3인 가구가 9.3% 수준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42.5%가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자가 소유 33.6%와 전세 16%인 상황에서 월세 비중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몰려 살고 있는 대학가 원룸촌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 높은 보증금을 충당할 수 없는 만큼 비싼 월세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대학교가 몰려있는 신촌 및 홍대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 평균. 대학생 혹은 취업 준비생이니만큼 보증금이 없어 월세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 집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한 쪽방 원룸, 고시원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청년의 14%, 서울은 36%가 주거 빈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청년들의 주거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옥고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는데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줄여서 청년들의 주거 빈곤을 뜻하는 대표 단어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주거 환경 양극화가 나아가 20-30년 후 대한민국 전체 사회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청년 주거 빈곤에 주목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워낙 비싸니까 애초에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안정적이게 그 사회를 진출할 수 있고 취업도 준비할 수 있고 돈도 모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독립에 따르는 엄청난 비용들을 한 10년, 20년 계속 부담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앞으로도 그것이 이제 사회로도 좋지 않을 거고 사회적으로도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지금 주거비가 비싸다는 걸 넘어서 한 20년 뒤, 30년 뒤에 미래 세대의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이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지옥고 탈출을 위해 서울시가 만든 정책이 바로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 2017년 시작된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은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민간과 협력해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이며 입주 대상을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으로 나누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 공급 세 분야로 나누어 청약을 받습니다.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장 먼저 손댄 것은 바로 임대료 산정.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청년인 만큼 그야말로 가장 저렴하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월세 10만 원대 청년 주택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주변 시세의 85%로 신청 자격이 완전히 자유로운 민간임대 일반 공급은 주변 시세의 95% 수준으로 소득 기준에 맞게 각기 다르게 차등적으로 기준과 임료를 산정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말 그대로 지하철역이랑 가까운 곳에 지어놓은 임대주택인데 청년 대부분이 자가용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큼 지하철역 350m 이내로 사업지 요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또 여러 민간 사업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는 여러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주거 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일반 상업 지역의 경우 1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줍니다. 용도 변경이 없는 경우에 임대 의무 기간 8년 이상일 경우 준주거 지역이 575%, 일반 상업 지역은 동일하게 1300%까지 확대됩니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에게는 가로 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완화해주고 주차장 설치 기준 역시 완화됩니다. 아울러 건설 사업자금 대출도 지원해 많은 민간 사업자의 유도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까지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목표가 4만 5천 실인데 현재 73%인 3만 5천 실이 추진 중에 있고 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현재 검토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5만 3천 실로 목표 11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곧 청년 주거 빈곤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땅이 없잖아요. 서울에 공공이 이제 그러니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이제 공공이 공급할 만한 땅이 부족한 것이고 이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의 땅을 이제 공공이 기부 체납을 일부 받는 형태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이 땅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어떤 공공의 땅에만 개발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이고 뭐 새 집이고 그리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그 주택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장안평역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된 김보윤 씨. 늦깎이 대학생인 김보윤 씨는 현재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지만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돼 장안평역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이사를 갑니다. 20살이 된 이후 다양한 자취집 형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고시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숙집도 살다가 아마 총 3년 그렇게 살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여기 원룸 이제 한 1년 살다가 이제 아마 저기로 갈 것 같아요. 이 집은 천에 45고요. 그리고 계기는 사실 월세를 감당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뭐 고시원 하숙 그리고 이 원룸까지 월세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쉐어하우스도 알아보고 했는데 거의 50도 넘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마침 저기 앞에 생겼길래 월세가 저렴한 점이 너무 와닿아서 고정 지출이 적으니까 그래서 가게 됐어요. 20에서 30만 원대 1인 가구 원룸을 구하려면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하거나 아주 노후된 주택에 살아야 하는데 역세권 청년주택은 새 건물에 지하철역에서 기껏해야 300m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 또 함께 들어서는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도 역세권 청년주택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뭐 관리비나 아니면은 거기도 입주할 때 뭐 커뮤니티 시설이 하나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세권 말 그대로 이제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비가 와도 뛰어갈 수 있고 이제 앞에 그때는 없었는데 앞에 이제 편의점도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2층 이런 상가에도 뭐 카페나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9살 직장생활 3년 차인 이현아 씨는 민간임대 일반 공급으로 청약이 당첨된 케이스로 6월 초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회사 근처 쉐어하우스에 살았던 이현아 씨. 다양한 사람들과 생활 공간을 공유하면서 더 풍족한 1인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에 쉐어하우스를 선택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들과 함께 사는 것, 또 화장실과 주방을 같이 공유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때 6개월, 그리고 교환학생 때 1년, 그리고 작년에 회사 근처 쉐어하우스에서 6개월 살았었는데, 우선 쉐어하우스에서 살면서 느낀 점은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같이 뭐 파티도 하고 재밌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주방이랑 화장실 같은 거를 공유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안 맞는 게 있었고, 예,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는 방을 알아보던 중에 여기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임대료가 저렴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보증금이 70만 원으로 낮았지만 월 임대료는 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현재 살고 있는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월 임대료가 36만 원. 임대료가 저렴한 대신 보증금은 6천만 원으로 높았지만 서울시에서 보증금의 절반인 50%의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우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뭐 절대적으로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근처 역세권이고 이렇게 좋은 입지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어가지고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도 다 이게 새로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신축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여기 뭐 헬스장이라든가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입점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2020년 올해 2216실이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말까지 입주 예정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추가 1581실. 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 청년주택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꼼꼼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커뮤니티 시설 공간 활용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내부 붙박이장 같은 옵션 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청년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대안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울러 보증금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로 높은 편인데 보증금 무이자 지원이 50%밖에 안 되는 만큼 월 임대료가 더 낮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의 본질이 사실은 소득이 주거비를 못 따라가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주거비가 핵심이어야 하고, 그래서 뭐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그다음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거비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임대료가, 그런 논란이 계속 있어서 사실은 뭐 부분적으로는 제도가 개선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비가 좀 저렴한 임대주택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런 쪽의 노력이 굉장히 더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능력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청년들의 수요 문제, 굉장히 저렴한 부담 가능할 수 있는, 청년들이 부담 가능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공공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그냥 공급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임대주택이냐, 어떤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냐,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겠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더 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증금 무이자 지원 금액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보증금 금액의 50% 부분만 서울시가 무이자 금융 지원을 해줘
나머지 금액은 청년들이 부모님의 손을 빌리거나 사금고를 이용했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서울시가 80%까지 무이자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안평 역세권 청년주택 14.5제곱미터 기준 보증금은 현재 4,900만 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현재는 50%로 2,450만 원인데 앞으로는 3,920만 원까지 무이자 보증금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인 보증금의 20%만 가지고도 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 청년들이 돈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 3가지 유형 가운데 임대료가 10만 원대로 가장 저렴한 공공임대 물량이 총 물량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서울시는 최대 용적률을 더 완화해줘 고밀도 개발 유도로 전체 공공임대 물량을 더 늘릴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특히 SH공사의 선매입 조건을 의무로 넣어 공공임대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용적률 1000% 완화로 1500실의 청년주택을 지을 경우 그동안 공공임대 물량은 전체 물량의 20% 수준인 300실인데요. 여기에 SH 선매입을 통해 300실의 공공임대 물량이 더 생겨 총 600실로 공공임대가 갑절이나 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SH공사의 선매입 의사를 밝힌 대조동 청년주택 등 4개소 431실과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4개소 843실에서 추가적인 공공임대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10만 원대 저렴한 임대료를 내는 공공임대 물량이 늘어나 청년주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리비가 10만 원대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청년주택 입주민은 차량 비소유가 입주 자격인 만큼 비어져 있는 주차장을 나눔카 등으로 운영해 주차장 부가 수익을 얻어 입주자 관리비 절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주택 주차장을 나눔카와 개방형 주차 등으로 운영 수익을 얻은 다음 여기에서 나눔카 회사의 운영비와 관리비, 인건비를 뺀 나머지 모두를 입주자 관리비 인하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가 눈에 띄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여러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할 주체가 없었는데 앞으로 임차인과 사업주 그리고 서울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역세권 청년주택이 공급 중심의 하드웨어에 집중했었다면 앞으로는 주택 품질,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부분도 함께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언론에서 그 청년들이 임대 보증금이 높거나 관리비가 높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되는 효과를 갖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청년들 입주 자격이 차량 비소유 무운행이기 때문에 잉여 주차장을 유료 개방해서 거기에서 남는 수익으로 관리비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입주와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임차인 대표회 구성을 적극 지원하고 임차인 대표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와 임차인과 서울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까지 포기한 우리 청년들. 이제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청년들만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수인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가 청년에 달린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서울시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이 더 확대되길 바랍니다.